83세 노인입니다. 할아버지가 4년 전에 먼 길을 먼저 떠나시고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연금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남겨주셔서 제가 사는 동안은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그게 참 감사한 일 같아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고맙고요. 살아있을 땐 왼수왼수했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 빈집이 덩그러니 너무 허전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옆에서 강아지가 예쁘게 짖어주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83세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4년 전에 먼 길을 떠나신 뒤로 혼자 사시는데 참 담담하게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할배가 연금으로 내가 먹고 살 돈은 남겨놨지. 그거로 사는 동안은 끼니 걱정은 없으니 고맙지. 왼수했어도 떠나고 나니 허전하더라. 그러면서 덩그러니 빈집을 지키는 강아지가 예쁘게 짖어주는 게 위로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남은 생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는 것, 혼자서라도 담담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 나이 들면 외로워집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덩그러니 비죠. 젊을 때는 티격태격 싸우면서도 옆에 있는 게 당연했는데 막상 없으면 생각보다 큰 빈자리더라고요. 왼수였는데도 그립다는 말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냉정합니다. 마음이야 허전해도 살림은 꾸려야 하고 끼니는 챙겨 먹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 돈 없으면 진짜 서럽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가 할배가 연금 남겨놔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게 고맙다고 한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첫 번째 사례를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은 70대 초반인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젊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답니다. 남편 벌이도 시원치 않고 아이들 키우느라 본인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오늘 살기도 빠듯했대요. 그런데도 아이들 다 장가, 시집 보낼 때까지 안 굶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연금은커녕 쓸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들, 딸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매달 용돈 받는 것도 미안하다 보니 결국 70 넘어서까지 동네 반찬가게 설거지 일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돈이 없으니 못 쉬지 하면서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이 있어도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이죠.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제 지인이신데 이분은 60대 초반에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퇴직연금을 꼬박꼬박 넣어놨습니다. 생전에 부부싸움도 많았대요. 왜 이렇게 쪼잔하냐, 여행 좀 가자, 좋은 옷 좀 사 입자면서 속상하기도 했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병원비 걱정 없이 무릎 수술도 받고 생활비도 자식들 손 안 빌리고 혼자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살아있을 땐 왼수였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건 결국 내가 없을 때를 준비하는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준비한 경우입니다. 이 부부는 젊을 때부터 맞벌이하면서 애써 돈을 모았어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외식 줄이고 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 마련하고 국민연금도 둘 다 최대한 채웠습니다. 지금은 둘이 70대인데 매달 연금이 부부 합쳐서 180만 원 정도 나온대요.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관리비, 식비, 병원비 내고도 남는 걸로 손자 용돈 조금 주고 가끔 동네 국밥집에서 외식도 한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하다더군요. 그분들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늙어서 자식한테 짐 안 되는 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했어. 결국 노후 준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려주는 사례 같았습니다. 전문가로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노후 준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연금이든 저축이든 작더라도 꾸준히 준비하면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은 돈이 얼마 된다고 준비가 되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병원비 걱정도 줄어듭니다. 나이 들면 돈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젊을 땐 집 사고 차 사고 크게 쓰지만 노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심지어 임대소득까지 다각도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으면 마음이 더 쓸쓸해집니다. 자식들 눈치 보며 얘야,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하고 말 꺼내기 힘든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때 준비해둔 연금이 있으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존엄을 유지하려면 정말 현실적인 재정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왼수였는데도 고맙다. 이 말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사랑이고 책임이고 배려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배우자가 살 수 있게 하는 것.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내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게 다 노후 준비가 주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늦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가 납입, 개인연금 가입, 소액이라도 저축, 작은 임대 수입 만들기, 지출 줄이기, 집 크기 줄이기 등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습니다. 준비의 크기보다 시작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는 거창하거나 남의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맞닥뜨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나를 위한 것이자 남겨진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혼자 남았을 때 빈집을 채워주는 강아지의 예쁜 짖음처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허전하게 해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해보자고요. 그게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는 길이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감정적인 공감의 이야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하지만 여전히 편안하게 말하듯 풀어갈게요. 특히 실제로 지금 준비 중인 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과 수치, 주의할 점까지 곁들이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얼마를 준비해야 해요?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데도 답이 애매해서 다들 헷갈리세요. 사실 정답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하지만 통계와 경험으로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소득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돈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최소 생계비가 12만 150만 원 정도로 잡혀요. 여기에 병원비나 돌발 비용을 생각하면 18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권장합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기준점으로 삼기에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가장 먼저 국민연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별 볼일 없다고 무시하는데 정말 큰 착각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을 조금 넘어요. 하지만 이건 평균이니까 더 오래 가입하고 더 많이 낸 사람은 1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평균만 해도 12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요. 부부가 둘 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했더니 남편 85만 원, 아내 65만 원 정도씩 받아서 두 분 합쳐 150만 원 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분들 말씀, 큰 돈은 없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놓인다였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죠. 팁 하나 드리자면 국민연금 추가납 입추납 제도 아세요? 예전 경력 단절이나 사업 실패로 보험료 못 낸 기간이 있던 분들이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으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도 크게 들어요. 예를 들어 5년치 추납을 하면 매달 나오는 돈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국민연금공단 가서 상담 받아보면 정말 친절하게 계산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입니다. 요즘은 회사 다니면 퇴직금을 그냥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DB형이든 DC형이든 IRP든 무조건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이 돈을 몽땅 찾아서 쓰시는데 솔직히 그거 위험해요. 목돈 한 방에 쓰면 다시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연금형으로 나눠 받으라고 권합니다. 연금형으로 받으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내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금이 수백만 원 나오는데 연금형으로 10년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10년 넘게 받으면 아예 비과세 혜택도 받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도 몰라서 그냥 다 찾아 쓰는 분이 많아서 안타까워요. 세 번째는 개인연금, 즉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입니다. 이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필수예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세액 공제를 주거든요.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은 연 400만 원까지 불입하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IRP 계좌까지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세금이 정말 낮아요. 즉 정부가 노후 준비 좀 해라. 그러면 세금 깎아줄게라고 주는 혜택이에요. 이거 활용 안 하면 손해죠. 요즘은 은행, 증권사 앱에서 10분 만에 만들 수 있어서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지출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 모으기만 생각하는데 사실 지출 줄이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을 더 벌거나 30만 원을 덜 쓰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특히 자녀 교육비 끝난 분들, 주택담보대출 다 갚은 분들, 집 크기 줄일 수 있는 분들, 이런 경우는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60대에 전세 살던 분이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서 남은 돈으로 연금형 상품을 만들어 매달 50만 원씩 받는 분도 봤어요. 집은 줄었지만 소득은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지출을 자산으로 바꾸는 좋은 사례예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돈도 별로 없는데 뭘 준비해? 하시는 분들.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금 시작하면 지금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연금 저축 시작하면 5년 불입하고 65세부터 연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국민연금도 60세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조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 정도 준비돼 있다. 너희 도움 없이 살려고 한다. 혹은 이 부분은 조금 도움 필요하다. 이 대화가 없으면 자식도 부모 마음을 몰라서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솔직하고 담담한 대화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하지만 계획이 없다면 금방 사라지고 돈이 적어도 계획이 있으면 오래갑니다. 연금 점검하고 퇴직연금 관리하고 개인연금 활용하고 지출 줄이고 가족과 대화하고 이것들이 다 노후 준비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워야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혼자 남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준비했구나 하는 게 남겨진 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봅시다. 오늘부터라도요. 그게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